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공무원 처음에 취직하면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본봉은 기관별로 다 똑같은데 네. 그 수당이 다 달라요. 부서별로, 기관별로 뭐 다 달라요. 본봉만 얘기해 줘봐요. 일단 본봉이 올해 본봉표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받았는데 네. 9급 1호봉이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면.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수당이 계속 이제 부처별로 이제 하는 일별로 뭐 이렇게 추가로 계속 붙어요. 아무래도 상급 기간이면 많이 붙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힘든 일 하니까, 그러니까 민원 업무 하니까 수당을 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그때그때 다르니까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1호봉 기준으로 지금 대략 뽑아보니까 최소 한 15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새 전이. 시간의 수당 합쳐가지고? 네, 시간의 수당.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도요,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뭐 10시간, 한 달 10시간 이상 안 준다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50시간, 60시간 할 수 있다. 이런 데는 좀 아무래도 금전적 예산이 많은 데는 줄 수 있으니까, 150에서 많이 받으면 한 220까지도 받을 수 있죠. 새 전이. 그러면 1호봉이란 건 1년 차고, 그럼 네. 호봉 올라갈 때마다 얼마 정도로 올라가요? 호봉 올라갈 때마다 약 5에서 6만 원이거든요. 한 호봉당 차이가. 5에서 6만 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월급 인상이 돼요. 따로 되죠. 본봉이 인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물가 인상률 따라서 보통 한 2%에서 3%? 뭐 1%도 오를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 금액이 퍼센테이지 했을 때 한 5, 6만 원 돼요. 그러면은 1년에 약 한 10만 원이 대략 오르고, 본봉에 그 연동되는 뭐 연가 보상비니, 아니 뭐 명절 수당이니, 명절 보너스니, 뭐 정부 수당이니, 이런 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붙고, 초과 근무 수당도 바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른다고 보면 되죠. 월? 네. 대략. 지금 타이님 같은 경우는 한 5년 차, 6년 차 되시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것저것 제하고 보통 얼마 정도 돼요? 본인이 직접 받으시는 거? 제가 그 작년 2011년도 네. 제가 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네. 새 전인데 2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정도? 그게 이제 평달 제일 조금 받을 때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너스가 이제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는 거죠. 명절이 1년에 2번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60%씩 받아요. 본봉에. 보너스를? 네. 본봉에 60% 받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정근수당 받고, 그리고 복지 비용 또 따로 나오고, 뭐 연가보상비도 나오고, 공무원 복지 인센티브도 받고. 그 공무원 복지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복지비예요? 네. 그 한 달에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1년에 나와요. 1년에 뭐 100이면 100, 200이면 200. 100이면 100, 뭐 30 나오기도 하고 200 나오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결국에는요, 부처별로 다른 거죠. 기관별로 다르고. 그 복지카드로 나오는 그 복지금은 그 해 소진 안 하면 다음 해에 누적되는 거 아닌가 봐요. 네, 없어져요. 네, 왜냐면 열심히들 쓰시더라고요. 네. 카드깡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그쵸. 복지깡. 네. 그 복지깡이라고 하는군요. 그쪽 전문 표현으로. 저희끼리 그냥 복지깡. 또 대신 사주기도 하고, 네. 대신 사서 직원끼리 내가 이거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신 내주고, 예, 현금 얼마 제해서 받기도 하고, 술 한잔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복지하고 관련된, 직접 관련된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운동, 뭐,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레저, 여행, 관련된 거. 그래서 보통 그런 복지카드를 체육용품 구매하는 이런 쪽으로 깡을 많이 하시는구나. 깡이 아니라 사용을 많이. 죄송합니다. 예, 사용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통 일반 샵 같은 데 보잖아요. 길거리 로드샵 같은 데 보면은 크게 써놓죠. 복지 포인트, 복지 카드 됩니다. 이렇게 크게 써놓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등산용품점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저희
시골에 저 변두 지방에 계시는 저희 누님이 체육사 스포츠샵을 네. 하시는데 아주 공무원들하고 거래가 왕성하시죠. 그쵸, 그것도 쏠쏠할 거예요, 아마. 네, 뭐 깡을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아니, 그 많이 매출이, 네, 매출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작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받으니까, 그렇게 계속 안정적인- 해년마다 오르고, 또 진급한 월급이 또 오르고. 그 시간의 수당이 나오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이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시간의 수당이 그게 체크하는 카드가 있죠. 네, 체크 카드도 있고, 네, 지문도 있고, 지문도 있고. 뭐 컴퓨터 뭐 로그인, 로그아웃으로 체크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시간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말에 일부러 출근한다든가 실제로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의 수당이 얼마 안 되니까. 많지 않아도 네. 가서 일을 하지, 일부러. 어, 뭐 이렇게 정리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아예 그 뭐냐, 완전히 100% 일을 열중한다. 이 느낌보다는 나가서 이제 밀어놨던 거 이제 정리하고 뭐 이런 얼핏 이런 느낌으로. 얘기도 들었는데 뭐 이제 지문으로 하는 곳은 제가 모르겠지만 동료의 컴퓨터를 대신 켜주는 네. 그런 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예전에 들었거든요. 지문 이거 따가지고 대신 이렇게 하다가 걸린 그 아,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소방 공무원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소방 공무원들은 좀 그러게 해줘야 돼. 좀 월급 아니 올려주던가. 제가 들은 기사는 교직원들. 그게 지문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네, 저희는 그럴 것 같아. 저희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는 누가 대신 켜줄 수도 있는데 지문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어떤 데 이제 비밀번호 넣는 데도 있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넣고 뭐 이런 데도 있고. 그게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어쩌면 또 자기가 일을 실제로 더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돼야 되는 부분이죠. 시간의 수당이라는 거는. 네. 일을 안 하는데 보상되면은 안 되겠지만. 네. 그 보통 아주 고위 공무원들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통 연차에 회사 다니면서 중소기업 다니면서 받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다죠. 네. 대기업보다는 조금 적은 네, 맞아요. 그런 거 정도인 거 같아요. 대기업보단 작고 이제 중소기업보단 보다는 조금 여유 좀 있는. 여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기업은 이제 연봉 이사폭이 좀 커지잖아요. 네. 공무원은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구조고.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다른 사람보다 같은 호봉수인데 더 많이 받거나 이런 일은 드물잖아요. 없죠? 없죠. 아예 없죠. 네, 그 딱 책정된 금액이 다 있으니까 그것만 딱 받고, 그리고 더 받으려면은 진급 아니면은 인센티브 그거밖에 없죠.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이. 인센티브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부서가 뭐 실적이 좋다? 일을 잘했다? 부처별로, 개인별로, 과별로 뭐 이렇게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걸 성과를 다 내요. 그래서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잘한 사람 뭐 S, A, B 뭐 이런 등급을 매겨가지고 본봉이 얼마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인센티브를 주죠. 그 우리가 처음에 했던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 네. 국가직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더 받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래요? 국가직은 아닌데, 왜냐면 그것도 S등급이 본봉의 200%인가 230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받아요. 그럼 결국에는 본봉이 높아야지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고위직들은 월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봉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죠. 뭐 5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좀 다른 체계로 해서 돈을 받고 5급 이하들은 이제 본봉의 몇 퍼센트 등수대로 이제 인센티브를 받죠. 급여가 작다고 해서 뭐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도 거의 없죠? 공무원 세계에서는. 거의 없죠. 다른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다른 좋은 사업거리를 찾았다거나 로또가 됐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로또. 네, 계속 일하죠.
매년이 아니라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에 한 2번 정도 인사이동이 있다. 네. 그 실제로 보면 몇 년 주기 단위로 뭐 부처를 이동한다든가 기관을 이동한다든가 네. 이런 일이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한 곳에 있다 보면은 그 업무를 그 사람만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이제 나태해진다고 그럴까? 너무 잘 아니까 공무원 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나태해지니까 게을러지고 이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제 좀 더 이제 초심의 마음을 갖고 일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런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왜냐면 좀 일을 좀 제대로 알고 잘만 하면 부처 이동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위 공무원들은요 네. 어차피 그 큰 일을 하는 게 좀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술적이거나 네, 굉장히 기술적이거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부처 이동을 조절을 하고요. 자주 이동하는 부서는 그만큼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해도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데는 가기도 쉽지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가 않고 나오려고 해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시험을 합격해놓고 네. 당장 취직 안 하고 다른 일 해도 돼요? 했다가 자기가 공무원 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공무원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왜냐면 시험 합격하면 바로 합격하면은 가야 되는 언제 발령이 날 줄 모르니까. 물론 일을 빈 공간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발령 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합격하고 있다가 원할 때 신청하면 발령 나는 이런 제도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안 되고 그리고 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족들 이름으로 하는구나.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으로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들려오는 얘기에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 인허가 해주는 부서에 있어요. 내지는 오다를 줘야 되는 그런 네. 담당이면 자기가 자기한테 오다를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주변에는 없어요? 보신 적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 오더 내는 부서에 계속 있는다 보장이 없잖아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네, 어차피 로테이션이니까. 인허가 특히나 로테이션을 좀 자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사업을 1년 하고 관두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요새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오히려 고위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군요. 예를 들면 뭐 시의원이 뭐 이런 공사를 굳이 어느 업체에 막 다 묘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의 지분을 그 사람이 갖고 있고 막 굳이 축축해보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난 같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듣고 싶지? 저도 하급이라 그 정도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그렇죠. 아마 상상만 하는 거죠. 내가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타이님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일이 아닌 거죠? 민원 상대하고 있어요. 민원 상대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신규 사업 발주도 하고 유지 보수 그러니까 담당 업무가 있잖아요. 네. 담당 업무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4-5개 쭉 있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도 하고 유지 보수 업무 중에 또 민원 업무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여쭤보죠. 네. 민원이라는 거. 네. 민원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민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민원은 어떤 컴플레인성이나 네.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걸 처리하는 입장의 의미에서 공무원들한테 이 민원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피하고 싶고 전화 안 왔으면 좋겠고 인터넷 교통 많이 올리잖아요 요새는. 시장에가 바란다. 제발 안 떴으면 좋겠고 하루가 전화가 안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전화가 안 온다는 얘기는 나한테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고민할 거리가 없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무조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 불친절해 이런 네. 편견이 있긴도 하지만 네. 일부 그런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뭐 저기 지자체에 네. 우리가 흔히 뭐 접할 수 있는 뭐 저기 시청, 구청 뭐 이런 데 전화해 보면 공무원들이 사실 무지하게 친절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네. 걸 요구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네. 아주 빨리 좋은 답변을 자기가 알아서 확인해가지고 또 전화해서 알려주고 회신해주고 답변해주고. 네. 그렇죠. 그걸 게을리했을 때 본인들한테 어떤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 민원 예. 정해진 답변 시간이 있고요. 기간도 있고. 규정상. 네. 언제까지 처리 안 하면은 뭐 이렇게 인사고과에 뭐 반영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내부적으로 전화 감사를 해요. 친절도 감사. 몰래 뭐 일반인 알바 고용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떤 친절도를 갖고 있나, 아니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는 얼마나 일을 빨리 처리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몰래 하니까 자기가 그거를 잘못해서 걸리면은 좋을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새는 악성 민원만 이렇게 뭐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되지, 요새 대부분 다 이제 젊은 분도 많이 들어오시고 인식이 많이 바뀌니까 친절한 것 같아요. 친절한 것 같아요. 네. 유독 안 친절한 기관이 있어요. 법원이나 네. 이런 쪽. 그쵸. 굉장히 안 친절합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 여기 막 어떻게 나도 민원 올리고 싶은데, 같은 공무원 입장이라 올리면 또 신문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법원 쪽은 유독 그래요. 거기는 좀 폐쇄적인 조직이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네. 전화보다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면 좀 더 확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빠른 답변을 원한다. 이런 건 인터넷 메뉴이 빠르고요. 근데 안 되는 일은 어쨌든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되는더라도. 이게 법에 안 맞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지침이 안 맞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거는 아무리 인터넷 민원 넣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셔야지 정당한 처리를 해드리는 거죠. 타이님이 제기받은 민원 중에 가장 골치 아팠던 민원이나 진짜 이런 민원은 피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심한 컴플레인성 그냥? 네, 심한 컴플레인. 그러니까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법적으로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그걸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흔히 말하는 상부한테까지 노출되게끔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노출시키니까 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일을 이렇게 했길래 이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해도 윗사람이 봤을 때는 일단 민원은 해결하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굉장히 일하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민원을 제대로 해결 안 하면 뭐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다. 공무원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거네요. 치명적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상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상급자가 보기에도 인사고과를 잘 줄 수도 없죠.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진급이거든요. 진급. 네. 그쵸. 진급을 해야지 월급이 오르고. 그치. 진급을 해야지 내가 일을 조금 할 수 있고. 일을 조금 몸이 좀 편해지고. 그리고 좀 굵직굵직한 일도 하고. 그리고 기관장에, 그러니까 과장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잡수다가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청취자 질문. 네. 영양당근님이 질문 주셨고요. 산불이나 자연재해가 나면 공무원들 난리 나던데 그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듣고 싶습니다. 네, 별걸 아닌데 관계 없잖아요, 이 내용하고 계신 부서하고. 관계 있어요? 있긴 있어요. 별건 아닌데 한 3, 4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네.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네. 한 도로에 10cm 넘게 쌓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설이 안 되고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언론에서 막 보도를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담장 장비가 부족하고 네. 치워야 될 양은 많고 네. 이러니까 공무원을 전부 다 투입한 거예요. 네. 눈 치우라고. 그래서 가 어디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왕복 14선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를 공무원이 한 100명 넘게 가서 눈으로 다 치운 적이 있었어요. 손으로. 그 장비, 넉가래 이런 걸로 넉가래 해가지고. 같은 걸로? 네. 그래서 하면서 야 이게 뭘 하는 짓인가. 물론 하는 게 맞는데 장비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제역 같은 거 있으면 담당자들 전부 다 투입해가지고 그쵸. 차량 다 살처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면서 괜히 내가 이게 과연 이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하는 게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꽃이다 이게 아니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아니면 그걸 희생해줄 분들이 없어 공무원들이. 네, 저희도 하는 건 맞는데 막 하면서도 좀 비효율적인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꼭 100명을 투입 안 해도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투입하도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그쵸. 건데. 아니면 뭐 빨리 예산을 어떻게 돌려가지고 장비를 빨리 노는 장비 많잖아요. 일반 잘만 찾아보면은 그 장비를 빨리 섭외해서 빨리 치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사람 많이 투입해서 막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효과보다는 이제 그쵸. 보여주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하면서 좀 이게 좀 아니다 싶은. 달리 희생해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그 희생의 역할을 가장 선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가족 중에도 공무원이 있는데 지방에 계시는데 뭐 이렇게 산불 뭐 이런 네. 거 관련해가지고 뭐 좀 맞아. 문제가 있으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출동하시더라고요. 뭐 출근해야 네.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맞아요. 가면 그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닌데 네. 일단 뭐 비상조라고 해야 되나? 그쵸. 순번 그런- 돌아가면서. 네, 대기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 보면서 좀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연금이 많이 나오니까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좀 그런 거 희생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가끔 있으니까 네. 해야죠. 근데 좀 바르게 진짜로 이렇게 전시성이 아닌 효율적인 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거는 이제 생각이 지시하는 윗사람들이 좀 효율을 네. 무작정 보여주기식 네. 행정 처리가 아니라 효율을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효율만 어렵더라고요. 생각하다가 잘 안 되면 네. 보여주기도 못하면 욕먹으니까 그렇죠.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니까. 보여주기라도 딱 중간만 하자. 네. 이 느낌도 약간 있을 그분들 수도 심정도 있고. 이해는 되네요. 네, 티에님 질문 주셨고요. 광급공사는 일반 민간 업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급공사가 더 전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 하는 것보다. 공사비 자체는 작은데 문제는 이제 공사비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경우입니까? 10m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네. 정답인데 네. 뭐 15m를 한다. 아. 이런 개념이 있지. 근데 죄송한데 광급공사하고 네. 민간업체에서 진행하는 공사하고 뭔 차이입니까? 광급공사가 뭔데요? 발주를 누가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급공사라는 거는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네. 오다를 주는 공사를 네. 광급공사라고 하는 네. 거예요? 일반 민간 공사는 이제 뭐 기업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발주하는 개념이 이제 민간 공사죠. 근데 저는 광공사는 이제 적선이를 물가 정보를 다 확인한 다음에 네. 가장 싼 단가로 해서 공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는 정확히 내도 뭐 이렇게 추가로 더 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네.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매스컴에서 네. 굉장히 이제 공무원의 어떤 광급공사 관련된 큰 비리가 네.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박혀가지고 이제 아마 여쭤보신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대부분의 네. 실제 현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공사는 타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굉장히 단가가 저렴하고 네. 예, 박하다라는 얘기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박합니다. 그래서 네. 자기 실적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광급공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간공사는
어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현금이 안 나오니까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줘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업체도 많거든요. 근데 광급은 그래도 준공 딱 떨어지면 따박따박. 다음날 바로 입금되고 이러니까 그쵸. 오히려 관공서를 선호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죠. 큰 마진이 안 남아도 네. 안정적으로 딱 안정적으로. 결제가 되니까. 네, 유지하기가 맞아요. 수월하죠. 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광급공사를. 그리고 실적 때문에 일반 큰 기업체 공사하기가 좀 유리하죠. 수월해지니까 돈이 좀 안 돼도 그치. 인지도가 쌓이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규모 비리 이런 거는 일부의 경우니까 아주 큰 공사나 네, 아주 네. 뭐 특혜성 사업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논외니 별개의 얘기니까 그죠? 네. 맨쓰리님 질문이고요. 보통은 입찰의 형식일 것 같습니다. 업체들에서 이런 기술이 적용되면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실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강원도 터널 입구 아스팔트 밑에 깔린 열선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업에 계신 분께 이게 깔려는 있지만 효과가 없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업체에서 제안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해서 네. 공사 오더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 효과가 없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치. 어떤 조치 이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게 업체에서 제안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터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네. 제가 분류별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업체에서 원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잘못됐다. 네. 그럼 업체한테 재공사를 시킵니다. 다시. 네. 업체 잘못에 가깝기 때문에 네. 재공사를 시키는데 만약에 주체를 그러니까 공사의 방향을 네. 기업 측에서 많이 했다. 그러면은 아니 그 공사의 방향을 그 공무원이 의도한 대로 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업체인데 못 시키니까 이제 어떻게 계속 이렇게 보수를 못 하고 조용해지기만 기다린 다음에 담당했던 사람들 이제 부처이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해나 뭐 그 다음 해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근데 이 지금 질문해주신 강원도 터널 입구 아스팔트 밑에 깔린 열선이라고 돼 있는데 알고 계세요? 들어보신 적 몰라요.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아스팔트 밑에 열선이 깔려 있구나. 그게 아마 강원도는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터널 입구니까 터널 안이 아니라 터널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눈이 많이 오니까 강원도 특히나 제설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열선을 깐 것 같은데 아마 공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안 해봤는데 처음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 업체도 아마 처음 했을 수도 있을 거니까 효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앙드레베님 질문 주셨고요. 지방직 공무원이 되고 토목 관련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토목 관련 교육을 따로 받나요? 받는다면 교육의 질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나라 기관 사업의 허가권자로서 그 자리에 어떤 생각으로 앉아 있는지 소위 관련 전문가분들이 허가를 위한 협의를 들어오시면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네. 질문이 디테일한데요. 굉장히 일단 뭐 첫 번째 것부터 교육을 받으십니까? 토목 관련? 받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 계시는 동안 계속. 그게 그 지자체별로 그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년마다 계획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교육합니까?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외부 강사도 초빙하고 내부 그 경험 많은 실무진을 통해서 교육을 하니까 저희는 최소 1년에 5일 받고요. 5일? 네. 1년에 5일? 네, 최소 받고 거기서 이제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 좀 달라요. 민간 업체에서 그러니까 민간 실무 하시는 분이 공사 관련 받는 한 사람이 받는 교육이랑 저희가 받는 교육이랑 방향이 좀 달라요. 저는 어떻게 보면 허가권자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관련된 교육이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공 관련된 뭐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을 거니까 좀 방향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관련 전문가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협의를 들어오면 당연히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네, 준비하죠. 뭐 관련 규정을 보고 아니면 뭐 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협의 왔을 때 대답을 잘못하면 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이게 과장이나 뭐 기관장들은 그런 걸 준비를 잘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진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앙드레베님의 이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공무원 세계는 부처별로 이동도 작고 네. 이러는데 결국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의도가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약간 질타성 질문인데 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동이 잦은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결국은. 그 전에 업무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 통해서 많이 배우죠. 조언도 많이 구하고. 네, 이런 민원이 배우죠. 들어왔는데 네. 선배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문서 시스템 상에서 네. 기록이 다 있어요. 전에 어떤 케이스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다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그러니까 재반자료 준비 중에 그것도 하나 포함이거든요. 그렇구나. 자료 다 어떤 케이스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고 또 인사 담당자랑 한번 통화도 해보고. 그렇구나. 그런 데이터가 확보돼 있구나. 네. 공무원 지식인 같은. 그렇죠. 네이버 지식인 같은. 네, 맞아요. 저희가 그냥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업무를 많이 처리를 하죠. 하루 일과는 너무 뻔할 것 같습니다만 뭐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과가 있을까요? 특별한 게 없고 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출근해서 아침에 좀 높으신 분들이랑 회의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게 공문 같은 게 내려오거든요. 시달. 그래서 어떻게 뭐 해라 지시사항 나오면은 그거 중간중간 처리하다가 이제 민원 들어오면은 또 현장 나가서 만나 뵈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것도 뒤처리하고 그걸 갔다 와서 또 그 관련된 거 보고서도 쓰고 추진 방향 다시 세우고 뭐 하다 보면 벌써 6시 퇴근 시간 되면은 그때 또 이제 준비 계속 하다가 일하다가 저녁 먹으러 갔다 와서 또 다시 일하죠. 그래서 낮 시간 저희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는 현장을 좀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이제 서류 작업, 문서 작업을 하고 보고하고 다음날 또 회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갑자기 뭐 개인사가 좀 있어가지고 네.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나가긴 좀 뭐 해서 부득이하게 현장을 자주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뭐 누구나 그런 거니까. 네. 현장 가는 길에 들러가지고 가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민원으로 뭐 전화를 좀 해보면 네. 유독 출장에서 잘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굉장히 오래 나가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왜냐면 출장 간다는 얘기는 현장을 직접 보고 민원인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개념이거든요. 안 나와서 전화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 안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난 내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걸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네.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나를 위해서 집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당장 자리 없다 뿐이지 언젠가 통화되면 다시 오실 분이니까 뭐 메모도 남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평소에 생활이 굉장히 모험적이시죠? 그럼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공무원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일하면서 지방직 토목 공무원으로서 토목 관련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네. 가장 힘든 점. 역시나 민원이고요. 역시 민원. 네, 민원이 힘들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도 처리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기관 협의도 필요하고 뭐 땅을 못 파는 구간일 수도 있고 공사가 안 되고 뭐
만약에 A란 곳에 건물을 짓거나 뭐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B에서 반대를 해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면 이제 저는 끼인 입장에서 A는 공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계속 넣고 B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민원을 계속 넣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민원과 민원 사이에서 충돌할 때. 그리고 A를 하고 B라는 민원이 없다고 해도 A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재권자가 나의 의견과 다른 방향을 계속 얘기하면은 민원인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결정권자는 다른 방향으로 하자 하면은 오케이. 저도 또 끼이고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선짜리가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그거는 본인이 그 공무원으로 있기 때문인 이유가 클까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뭐 아주 외모가 탁월하시다거나 뭐 그런 이유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공무원인 이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그 직원분들도 많이 해줘요, 소개. 같은 공무원 관계 속에서 네. 소개를 많이 받는다. 네, 그리고 공무원 내에서는 사람을 되게 많이 알거든요. 외부 사람은 서로 이렇게 안 친한 것 같아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인사이동도 많고 그러니까 한 달 걸치면 다 알아요. 사실 누군가에게 그 배우자로서 소개하기에 공무원은 참 무난한 거예요. 그쵸. 네, 제가 생각해봐도 특히나 어른들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이 네. 좋아하고 공무원들끼리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죠. 많죠. 그게 좋은 게요. 서로 생활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저희가 주 5일째니까 확실히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디서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아니까 이제 같이 소개도 해주고 잘 살라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도 공무원 부부가 있는데 네. 아주 가까운 가족이 참 안정적으로 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인생에 큰 풍파 없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아니 뭐 돈도 둘이 합쳐서 네. 그 정도 보니까 뭐 어지간히 네. 버는 웬만한 사람 부부보다도 네. 낮고 네. 안정적이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간의 수당도 따박따박 챙기고 좋은 게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일이 없으면은 진짜 바쁜 일, 그러니까 뭐 재난 이런 거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쓰고 싶으면은 쓰거든요. 웬만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없고 힘들면 뭐 가족과 같이 여행도 자주 가고. 그럼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네. 타이님이 이 공무원 일을 하면서 네.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다. 일하면서 좋았던 게 아무래도 주변에서 시선이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을 구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믿을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이 개인 담당 업무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문서로 해가지고 서류적으로 다 해놓으니까 내가 할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걸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뭐 급하게 떨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런 걸 하니까 그 좋더라고요. 누가 막 시켜서 하는 느낌보다는 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책임지고 한다는 느낌 자체가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많으니까 개인 개발 많이 하고 자기 개발 많이 하고 여가 활동 많이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이런 게 좋아요. 시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 평소에 업무가 널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딱 일할 때만 일하고 딱 벗어나면 특별히 일과 관련된 부대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직장을 떠나면. 직장을 벗어났을 때는. 그쵸. 야근도 아무래도 예를 들면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퇴근해도 네. 밤에 전화를 받는다거나 뭐 다음날 경쟁으로 해서 치열하게 뭔가 또 준비한다는 이런 게 아니라 네. 딱 자리를 떠나면 그 업무에서 딱 벗어날 수 그쵸. 있다. 웬만하면은 네. 그 일과 업무가 좀 이렇게 분리가 좀 되죠. 그쵸.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일상이 일이고 일이 네. 일상이고 그렇거든요. 그럼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물론 그렇지만 저는 그걸 또 즐기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주말에도 뭐 일 있으면 전투적으로 일을 하고 막 그런 편이라 바쁘시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바쁘게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이렇게 만드시나요? 네, 벌리고? 네, 뭐 벌리고 뭐 잡수다도 그렇지만 제가 제 스스로 막 만들어서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가 정리되면
좀 릴렉스 해야 되는데 요만큼의 공간이 생기면 뭔가 또 새로운 일로 거기를 채워야 스스로 만족하는 좀 그게 그런 좋은 것 같아요. 나쁜 버릇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싫어합니다. 조용한 걸 좋아하시나 봐.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길 원하죠. 저희 집사람. 저는 그걸 첫 번째 생각했거든요. 이거 직업 선택할 때 안정적인 거랑 가정이 화목해지겠다. 요 느낌이 많이 받고 그리고 주변에 그 같이 일하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교육을 직접 안 시켜도 가정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탈선도 없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네. 하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보기에도. 그렇군요. 하기야 뭐 돈을 많이 벌더라도 부모님이 밤늦게 맨날 장사하고 네.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이제 평범한 생활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 아이로 그쵸. 클 가능성이 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인 게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실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건 좀 깨주고 싶다 이런 내용 있을까요? 이런 건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거의 대부분 맞는 내용인데 뭐 공무원이 뭐 게으르다. 일이 잘 안 하려고 그런다. 그건 얼추 좀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가 봐요. 네, 왜냐면은 일을 저희는 계획 세워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당장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민원 빼고는 한 기간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을 때 뭐 일주일 후까지 하든가 아니면 뭐 한 달 뒤까지 해도 되는 일이다. 이런 게 많으니까 막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좀 천천히 하고 좀 밀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또 다른 그리고 건? 뭐 불친절하다. 요거는 요새는 많이 예전엔 네. 불친절했는데 요새는 많이 친절해져서 그쵸. 그거는 요즘 저도 느낍니다. 네, 진짜 CS 교육 많이 하고 이러니까 계속 친절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떤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비리가 많을 것 같다. 왜냐면 업체로부터의 뭐 로비성이라든가 그것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좀 윗선에나 큰 공사에 결부된 경우가 네. 가끔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죠. 많이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 공무원을 아주 오래 하진 않으셨지만, 한 네. 5, 6년 하신 선배로서, 네. 뭐, 요런 친구들이 준비하면 좋다. 이런 간단하게 조언을 주실 게 있다면요. 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바른 분들이 일 처리도 좀 정대하게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내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접근하면 당연히 안 좋겠네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기획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들은 잘 맞죠. 근데 일반 일선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일을 한다고 봤을 때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타이님처럼. 네, 저도 아주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남 얘기를 나눠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아주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잡수다스럽지 않으신. 네. 잡수다와 정반대되는. 방송이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스럽네요. 공무원에 대한 장점도 많지만 네. 안정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사실 단점도 꽤 있는 직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공무원의 단점에 대해서 좀.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나쁜 짓도 좀 못하게 되고 몸도 많이 사리고 조심조심하고 소심해지고. 네, 소심해지고 보수적되고 보수적으로 되고 중간만 하자. 문제만 생기지 말자. 그리고 그치. 괜히 일을 흔히 말하는 사업 하나 추진할 때 그 사업 추진해서 잘 됐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됐을 때 문제점을 더 먼저 생각하거든요. 업의 특성상. 네. 그러니까 야 이거 괜히 해서 문제 생기면 뭐하냐고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좀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수가 작으니까 좀 일하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좀
의욕이 좀 떨어진 경우가 많이 생기죠. 했을 때 보상이 체계가 좀 확실했으면은 좀 예를 들면 나랑 알았을 같은 때. 학교 졸업해가지고 대기업 취직한 친구들은 네. 비슷한 또래인데 연봉이 한 4천, 월에 한 300에 350 이렇게 받는데 그쵸. 나는 이제 200에서 200 얼마 받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뭐 어떤 데는 막 천만 원. 몇만 원 받고 막 몇천만 원 받고 막 이러니까. 대신 나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 근데 당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당장은 그렇게 생각 안 퇴직하고 하겠죠. 이후로 생각이 드니까 네. 그때는 당장 급한 거 먼저 네. 아, 수중에 돈이 너무 없다. 특히 네.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네.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젊은 분 중에 하다가 그만둔 분도 꽤 돼요. 네.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금전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일은 잡무고 기계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민원은 너무 쌓여 있고 그리고 윗사람들은 나만 시키고 젊다고 잘한다고 시키고 막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관두게 되죠. 막. 이건 내한테 안 맞아. 난 좀 더 네. 스펙타클한 일을 해야 돼. 네. 그러면서 나가서 다른 회사,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 또 잡무라죠. 그렇죠. 후회하죠. 네, 후회하죠. 그게 좋았는데. 아휴, 정년퇴직하고 연금을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업무에 잡무가 너무 많아요. 밖에서 보시는 일보다는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봉사활동요? 네. 그런 규정도 있어요? 공무원 규정에? 진급 관련돼서 뭐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거나 뭐 아.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도 있고 뭐 지자체 같은 거는 행사가 계속 있어요. 뭐 무슨 날 그래서 김장도 모여서 하기도 하고 주민들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막 이러면은 맞아. 예를 들면 청도 소싸움 하는데 그렇죠. 출동해야 된다든가 뭐. 그거 준비하려고 하면은 담당자들 막 밤새거든요. 한 달 넘게 준비하고 그거 또 끝나면 또 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얘기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역 행사가 요즘 많잖아요. 많아요. 그것도 네. 이제 시대 트렌드가 돼가지고 무슨 그게- 페스티벌이니 축제니. 네, 근데 가면은 손님들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의 가족분들을 주로 구성이 되지. 맞아요. 네. 그죠? 그게 지금 기관장 그러니까 구청 같은 데는 선거해서 뽑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도 선거해서 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성 그러니까 그치. 시민들과 함께하고 네, 인기성 네.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요즘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눈에 많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실적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비춰지니까. 몰라서 그렇지 지자체별로 들여다보면 무슨 축제나 이런 게 없는 동네가 요즘은 없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선거철에 선거 준비해야 되고 선거철에 선거도 준비해야 네. 되고. 그것도 이제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선거도 요새 많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선거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공무원이 노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보이지 않는 면에서 일이 되게 많거든요. 잡무나 업무 그런 외적인 것들이 역시 일이. 많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일 했어 하면요. 일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일과를 딱 보면요.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 내일도 아닌 내일 일이라기보다 이제 담당 그 배정받은 업무가 아닌 일이 계속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많아요.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공무원들끼리 사이에서는 야, 이 부서가 장땡이야. 네. 있어요. 어느 부서 그래요? 있죠. 어느 부서? 권력이 있고 좀 파워가 있는 부서. 그러니까 공무원 관계에서도 갑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에 위치했을 수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뭐 인사 관련 부서나 예산 담당 부서나 아니면 기획 관련된 부서나 일반인들이 만날 수 없는 부서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은 부서는 피하고 싶은 거죠. 기피 부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민원도 악성 민원이 좀 있는 부처들도 또 따로 있거든요. 부서들이. 그런 데는 이제 되셨으면 안 가려고 그러고 가서도 그 업무에 배정을 안 받으려고 이제 대표적으로 악성 민원이 많은 부서는 무슨 부서예요?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이제 그 민원인들이요 아침에 출근을 해요. 사무실로 반대하는 민원들 출근해서 들이눕고 맨날 데모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하신 분들 그거를 그냥 당연한 일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분들 하신 거 방해 안 하고 놔두고 자기네는 또 일하고 그러죠. 결국엔 주민들 싫어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뭐 님비라고 그래서 뭐 쓰레기장이
우리 동네 들어온다던가, 그쵸. 화장장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사업 같은 거 추진한 부서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죠. 진짜 피곤하겠네 그런 네. 분들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제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상대해야 되는 거는 좀 다들 좀 기피성 업무겠네요. 솔직한 말로. 많이 힘들어하죠. 예를 들면 구청에도 가면은 구청 1층에 요즘 민원실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구청은. 근데 그런 민원은 좋은 민원이죠. 그래요? 오히려. 네. 왜냐면 서류 하나 떼어드리거나 아니면 뭐 당장 악성 민원이 아니니까. 악성 민원 단순 아닌 민원. 것도 단순 민원이죠. 예, 단순 민원이니까 그분들은 뭐 좀 친절하게만 하고 일 처리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몸 좀만 더 움직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훨씬 좋고요. 해결 안 나는 민원들이 많이 힘들고요. 네. 네. 그 또 다른 힘든 점은 없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그냥 민원이나 뭐 사업 같은 거 일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나 뭐 이런 주변 여건 때문에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뭐 윗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담당자도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막 위에서는 막 하라고 날리고 본인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게 좀 많이 힘들고요. 잘못이 없는데 징계 먹는 경우도 막 생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네. 뭐 감사하다 보면 토목지공무원 특성상 딱 정해진 법 같은 게 물론 있어도 그대로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장 여건상. 그러다 보면 이제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법에 안 맞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얘기가 이제 단가나 뭐 공사비나 이런 거에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적사항에 나와서 걸리기도 해서 이제 나름의 현실을 감안해서 유도리를 부린 건데. 그쵸. 네. 감사하신 분들은 현실보다 이제 서류를 많이 체크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게 있으시구나. 네. 그러면 녹음해 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예,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말들이 얘기하면서 막 꼬이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 실수도 막 하고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다 정리가 이렇게 이쁘게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뒤죽박죽되고 이거 한 얘기 또 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맞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순간 했던 질문을 제가 또 해서 그래요. 순간 멍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쉽지 않구나. 살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얘기를 해본 적이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생각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논산땡님이 왜 말을 안 한지를 알겠어요. 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시는구나. 막상 또 다 해보고 나니까 지금 기분은 어때요? 마칠 때가 됐는데. 실수한 것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아쉬움이. 네, 아쉬움. 그러니까 아마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를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집에 가서 막 반성문 쓰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일기장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잡수다에 나갔는데 뭘 못했다 뭐 이러면서. 술 먹고 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딱딱해진 것 같아, 얘기하면서. 네, 오늘 원래 척척박사가 없으면 좀 그렇기도 해요. 척척박사가 있어야 우리 분위기를, 이 다큐의 분위기에서 예능의 분위기로 좀 섞어주는데, 저 혼자 하다 보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가뜩이나 주제도 좀 무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주제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타이님이 공무원 생활 워낙 바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들춰보고 싶었던 공무원의 흐린 세상은 별로 오늘 보질 못했어요. 원하지 않는 대답. 아니요,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있는 그대로 대답이긴 하죠.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민간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고 바른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좀. 그게 우리의 오해와 편견인 거죠. 네. 우리는 상당히 혼탁해 있거나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네. 예전에 그 미변분 변호사 관련돼서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 중에 이제 한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검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혼탁하고 뭐 비리가 많고 이러지 않다. 그건 일부분이다.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비리가 모든 조직에 다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데 막상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 진짜 일부분 우리 몸에 암이 있듯이 그 일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해나 편견을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시지 않았으면은 근데 좋겠어요. 비리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시각에 따라서 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식사 함께 하는데 너무 좋은 데서 먹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비리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목의 자리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청렴해야 되는 자리니까 공무원은 그렇죠. 좀 더 엄격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던 것다시피 이제 조심하게 되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잡스타 요청하는 직업군 있습니까? 네, 저는 네. 학원 강사 편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원 강사 어떤 학원 강사요? 일반 보습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요새 좀 큰 전문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든 아니든 그런 전문 학원의 학원 강사분들. 전문 학원의 학원 강사. 네. 학원의 장르를 불문하고 장르를 불문하고. 네. 학원 강사로 물론, 재직하시는 분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좀 가르치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한때 꿈이 초등학교 교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던 적이 있어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어 강사 중에 원어민 우리나라에 네. 근무하는 외국인들 있죠. 영어 네, 가르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몇 명 불러다 놓고 그럼 대화가 안 될 텐데요. 가능합니다. 네? I can do it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제 좀 심도가 얕아지잖아요. 난이도 깊어지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필요하면 번역하는 사람이 있든 하더라도 난 그 사람들의 솔직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실제로 페이 관계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한번 또 요청이 오면 현직 전문 학원의 강사로 재직 중이시거나 네. 뭐 이런 보습 학원의 전문 강사분들 혹시 잡수다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고요. 논산띠님은 뭐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시죠? 네, 알겠어요. 역시 잡수다 42번째 이야기 지방직 공무원 편 저희가 다뤄봤는데 약간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편적인 내용을 좀 접근해 본 것 같고요. 이 공무원 사실 다양한 부분 장르의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 많은 공무원들 사실 그 장르별로 한 번씩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출연 의사가 있으시면 꼭 좀 부탁드리겠고 또 일반 지방직 공무원 오늘 다뤘던 지방직 공무원이라도 또 일하는 게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일한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일의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얼마든지 저희는 공무원 편 2탄, 3탄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42번째 이야기 지방직 공무원 편은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왠지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아쉽지 않습니다. 네. 42번째 이야기 지방직 공무원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